상외하는 약제들은 방풍하고 환기처럼 서로 이제 상대되는 약이지만은 같이 써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경우도 있는데, 반한다라고 하는데 굳이 억지로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유통되는 거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가루를 낸 거예요. 노두는 원래 제거를 해줘야 돼요. 구토를 하는 약으로 이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노두는 한약재에서는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당귀 같은 경우도 위에 이제 풀이고 밑에는 이제 뿌리가 있지 않습니까? 위에 보면 노두가 당귀도 있어요. 어렸을 때 추억인데 초등학교 때까지는 다 이렇게 했어요. 다 약 썰고 막 약장 짊어지고 다 했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해드릴 얘기가 많은 거예요. 당귀신이 비싸다는 걸 알아요. 아니까 악착같이 끝까지 써는 거예요. 끝까지 썰다 보면은 노두까지 침범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혼나요. 그거는 버려야 되는 건데 왜 약용이 아닌데 넣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환기 같은 경우가 그래요. 원래는 베이지색으로 해서 굉장히 뽀얀 놈으로 해서 커나갑니다. 맨 위에 노두 부위 쪽으로 자꾸 올라가게 되면 이상하게 테두리가 생기면서 목질화가 돼요. 분초문답에서 또 그게 또 문제인데, 그 원래 환기가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기를 빨아올리는 힘이 좋다라고 해서 대환기를 쓰는 거예요. 소환기를 안 쓰는 이유가 6년근 환기가 좋다면 아니에요. 2, 3년만 되면 아무 상관이 없는데 크고 굵을수록, 중국의 약재 탐방을 가면은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따뜻한 이거하고 이거가 어느 게 좋아요? 그러면은 큰 놈이 좋아요. 그렇게 하는데 그 밑으로 많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얘가 굵어져야 돼요. 밑으로 이렇게 쭉 내려갔을 때 굵어지다 보니까 요 위에가 노두 부위서부터 조금 밑에까지가 굵어져요. 그거를 갖다가 업자들은 뭐 어차피 이제 또 한상님들끼리만 본다고 생각을 하니까 업자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아깝잖아. 그러니까 끝까지 다 쓸어요. 우리도 이메일로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6년근 환기, 굉장히 좋은 환기 수입했습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보내주는데, 보면은 이렇게 환기 썰은 거에 안에 목질화가 돼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건 다 그거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이제 목질화되어 있는 부분은 약용 부위가 아닌데, 본초문답에 보면 뭐가 나와 있냐면 환기가 구멍이 뚫려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강중혜 선생은 목질화 부분까지 약을 쓴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멍이 뚫려 있어야지 밑에서부터 수기를 빨아오는 역할이 있다. 그럼 역으로 우리가 환기를 쓰는 가장 큰 목표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고표하고 지연시키는 건데, 구멍이 뻥 뚫려 있으면 고표 지연을 못할 거 아닙니까? 성이라는 뜻이에요. 이제 첫날에 형색, 기미, 성에서 이것의 성질. 구멍이 뚫려 있으면은 나는 지한제 역할로 해서 쓰고 싶었는데 구멍이 뚫려 있으면 못 쓰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일이 발생이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내가 이것을 피해서 써야지 뭐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데요. 선생님들이 고민하시기 전에 대단하신 분들이 처방을 만드실 때는 반하고 외하는 약재들은 거의 다 빠져 있습니다. 다만 뭐 공격을 한다든지 뭐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경우에만 같이 들어가서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신경 안 써야 됩니다. 시험 볼 때만 저희도 이제 시험 문제 낼 게 뻔하잖아요. 괴롭히기 위해서. 본초 과목은요, 전통적으로 A풀을 잘 안 줍니다. 본초에서 만약에 A풀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본초 교수가 굉장히 괴로워요. 이거 잘못 가르쳤구나. 대신에 본초는 F는 잘 안 줘요. 워낙에 과목이 크고 막 그래가지고 D-만 줘도 평점에서 확 떨어져가지고 위험하긴 합니다. 한 D 정도만 이렇게 주는데, 그런 경우에만 거의 쓰시고요. 기존에 우리가 임상에 할 때는 이미 처방에는 반하고 외에는 거의 다 같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철을 기한다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생용일 때 철을 거의 기합니다. 이제 신길굴 선생님이라고, 이분이 한의사 분인데 서울대 약대에 강의를 하셨어요. 이분 책에 보면은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도라지를 심었는데 호미로 이렇게 싹 긁어봤다 그랬더니 썩더라, 그런 표현을 해요. 기철을 그것으로 해서 자기는 이해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생철 보기가 더 어렵습니다. 다 합금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고, 건조가 다 돼 있는 상태에서는 뭐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제가 이제 질문을 합니다, 아버님한테. 아니 그럼 효도도 센데 여러 가지 약재를 다 썰잖아요.
뭐 인삼 써는 협도 따로 있고 당귀 써는 협도 따로 있고 그래야지 하나까지 다 썰면 그 약이 뭐가 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아버님 생각으로는 중화작용을 일으켜서 뭐 괜찮다라고 하는데 전혀 학술적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뭐 시험도 안 나오는 거니까 안 하셔도 됩니다. 자, 보기에는 모름지기 인삼을 사용을 한다. 맞죠. 보기에는 인삼을 사용을 하는데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제 인삼의 3분의 1을 승마랑 같이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보기의 힘이 굉장히 강화가 된다라고 표현을 해줘요. 아까 얘기했죠. 비장에서 폐의 기운이 올라가는데 거기에다가 인삼을 한 돈을 썼을 때 승마를 3푼을 쓰게 되면 훨씬 더 올라가는 힘이 좋아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어떤 처방이겠어요? 고주익기탕이죠. 고주익기탕에 시오승마가 각 3푼이 들어가는 가장 큰 이유가 그런 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시해 주시고 한번 참고 삼아서 승마를 3분의 1의 중량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인삼의 3분의 1의 중량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위로 승기를 시켜주는 힘이 더욱더 강해진다.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있겠죠. 아까 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인삼이 열이 많다 보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부작용을 승마로 어느 정도 핸들링을 할 수 있는 대중학회에서 인삼에 대한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 이제 포삼을 사용하는 것처럼 젠이라는 말이 이제 알겠습니다. 또 막 거기서 헷갈려 하실 테니까 포삼을 사용한 것처럼 인삼을 한 돈 쓸 때 포삼을 3전을 써라 3배를 쓰게 되면 인삼의 부작용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 인삼의 효과를 이제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승마를 한 3분 정도 쓰는 것이 좋다. 그것에 대한 증거는 바로 고주익기탕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혈어에도 모름지기 사용을 한다. 아까 얘기했죠. 기중지 혈력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혈은요 자체적으로 잘 안 생겨요. 기화가 돼줘야지만이 혈을 잘 만들어냅니다. 사실 임상에서 보면은 혈을 만들어낼 때 사물탕을 쓴다라고 하지만 사물탕에다가 보기약이 들어가주면 훨씬 더 혈을 잘 만들어낸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인삼이라고 하는 것은 오장의 양을 보한다. 아까 얘기했었죠. 기화시켜주는 게 제일 큰 목표입니다. 그래서 오장의 양을 보한다. 이제 이렇게 돼 있고 사삼이라는 것은 오장의 음을 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인삼의 부작용 때문에 사삼을 쓴다라고 하는 것이 어폐가 생기는 거죠. 인삼은 오장의 양을 보하는데 사삼은 오장의 음을 보하거든요. 내가 인삼을 선택을 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오장의 양을 보하기 위해서 인삼을 선택을 한 겁니다. 숙지향을 사용을 하게 되면 옛날에 원대 쪽에서 많이 교수님들이 그 얘기를 했는데 숙지향의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 용환육을 쓴다. 육미정탕 같은 경우는 숙지향 4돈 쓰거든요. 용환육 4돈 쓰잖아요. 약 못 먹어요. 역겨워서 못 먹어요. 역겨워서. 방향성에 문제가 발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용환육이 들어가는 거하고 숙지향이 들어가는 거하고 내가 보신을 하기 위해서 이제 쓰는 건데 용환육을 쓰게 되면은 신비를 보호하게 되니까 전혀 방향성이 안 맞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은 좀 잘못된 겁니다. 오장의 음을 보한다. 이 부분 때문에 경학 선생님도 그 얘기는 해요. 그래서 인삼의 대용으로 그러니까 열이 나는 사람들은 인삼을 쓰지 말고 대신해서 사삼을 써라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잘못됐다. 보약에 대해서는. 다만 우리가 감기에 걸려가지고 열이 막 높아요. 막 39도, 막 38도 이렇게 돼요. 근데 그런데 처방에 보면은 삼소음이라는 처방이 있거든요. 이름에 3이 들어가져 있잖아. 거기서 3을 빼면은 이게 뭔가 좀 이상해지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사삼이 폐열을 꺼주기 때문에 인삼을 빼고 이제 사삼을 대용을 하죠. 그러니까 페독산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우리가 인삼 페독산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안에도 인삼이 들어가져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페독산이다라고 처방에 나오잖아요. 그럼 인삼을 뺐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인삼을 뺐으면은 자동적으로 사삼을 넣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럴 때 열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사용을 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그렇지만은 보하는 약을 쓰는데 양기가 좋아지게 해서 발기력이 좋아지게 해서 십전대보탕을 먹으러 왔는데 갑자기 사삼을 쓰겠다라고 하면은 전혀 이거는 안 맞는 약을 사용을 한 거니까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죠.
참 어려운 말을 합니다. 원기가 무하의 유향으로서 돌아가게 해준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게 아마 장자인가 거기서 나오는 말일 거예요. 노장가 장자 같은 도가 쪽의 계열에서 이렇게 나오는 얘기인데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돌아가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사람이 못 건드리는 거가 있어요. 한의학적으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 더 이상 못 건드리는 거가 뭐냐면 으뜸원자를 써주는 거는 못 건드려요. 원기, 원양, 원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는요 못 건드려요. 만약에 이제 이것을 건드릴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요 백혈병 같은 경우 한 방으로 다 치료가 됩니다. 원천적인, 선천적인 타고난 이런 것들을 건드리게 되면은 세상은 정말로 영원히 살게 돼요. 그런 것들은 못 건드리게 돼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인삼을 복용을 했더니 맨 마지막에 발기력이 좋아졌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뭐예요?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고향으로 돌아가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태초에 타고나는 것, 그러니까 콩팥으로 이제 작용을 하는 거죠. 그것을 갖다가 자신 응명문으로 해서 억지 춘향이를 안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폐기가 익하게 돼서 그것으로 인해서 인체의 원기에 해당되는 콩팥이 이제 좋아지게 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는 것이 제일로 무난합니다. 이렇게 표시해 주시고, 그래서 발기력이 좋아진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우리는 현실적으로 지금 다 보양약에 해당되는 쪽에서 인삼을 많이 썼는데, 아무리 책을 찾아봐도 발기력 좋아진다는 말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덟 번째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승마를 얻으면 폐하고 비장에 활을 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서 꺼지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활을 끄면서 인삼의 기운이 폐로 올라가는데 굉장히 효율성을 상승을 시킨다. 다만 표시해 주시고 3분의 1 넘어가면 안 돼요. 3분의 1이 넘어가면은 충돌이 나겠죠. 얘는 따뜻하게 해서 수증기를 올려주는데 수증기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승마가 들어가가지고 아이싱을 해버리면 무거워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못 올라갑니다. 승마가 이제 승마를 시키는 힘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너무 많이 사용을 하게 되면 이제 인삼의 힘을 빠지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복령을 얻으면은 콩팥에 활을 산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복령이라고 하는 게 얘가 묘해요. 복령이 원래는 복령을 사용을 해서 오줌이 나오게 해준다라고 하면은 물을 빼니까 사하는 양이 되거든요. 근데 복령을 가지고 진액을 보충을 해준다. 왜?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복령을 갖다가 먹으면은 영원히 오래 살아서 연년 익수를 하고 신선이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진액을 보충하는 작용도 합니다. 어떤 분이 보증익기탕하고 사금자탕의 그럼 차이는 뭐냐? 그 두 가지 처방의 차이를 알으려면요, 일단은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약들을 먼저 삭제를 해야 돼요.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약들을 빼고, 그 다음에 남은 거 갖고 이렇게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은 공부만 아무리 해도 늘지가 않는 게 어떤 식으로 공부하는 거냐면, 사금자탕도 기약이고, 보증익기탕도 기약이다.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은 공부가 안 늘어요. 사금자탕이라는 것이 장원소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극찬을 합니다. 그 사람이 극찬을 한 거는 인삼과 복령의 밸런스예요. 복령이 들어감으로써 물을 뺀다. 물을 빼주는 것이 결국에는 그 콩팥에 삿된 불을 오줌을 통해서 빼준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증익계탕이 완전하게 진액을 보충을 해주는 보약일 거냐?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이동원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 깔뽕에서 이제 이동원 선생님이 금나라한테 포위가 됩니다. 포위가 되면서 매일같이 금나라 군사가 막 공격을 해 들어오고 막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정신적으로. 밥을 못 먹는 것도 있지만 전쟁에 나가지고 포위가 되면은 정서적으로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고개를 한다라고 했을 때 복령을 썼으면 복령으로 인해서 손기가 될 것이냐를 고민을 하신 거예요. 이동원 선생님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뺍니다. 사금자탕에서 복령을 빼요. 그러다 보니까 보증익기탕에서 뭐가 빠지냐면 복령이 빠지는 거예요. 사금자탕에다 뭐를 집어넣냐면 황기를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보증익기탕의 맨 처음 시발점이에요. 그러니까 사금자탕, 거복령, 가황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처음에 시작을 합니다. 진피도 넣게 되고 거기에다가 당귀도 넣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보증익기탕이라는 처방이 이제 완성이 되는데 왕호고 선생 표현으로는 어차피 자기 선생님이니까
의선이다, 뭐 의왕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일본 애들은 이제 부지식탕을 의왕탕이라고 불러요. 의사들의 왕이 처방이다, 뭐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공룡이 들어가서 소변을 어떻게 뺄 거냐? 콩팥은, 그러니까 방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해주죠? 기화 즉 능출원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화가 이루어지면은 소변이 나간다. 근데 폐에서 기화가 일으켜지면은 비가 내리기 때문에 물은 많아져요. 공룡이 거기 들어감으로써 기화 등 능출원을 시켜가지고 소변이 이제 나오긴 하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보기작용이 시너지를 효과를 내는 거죠. 여기에서 그런 표현을 하게 됩니다. 신화를 끈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돼요.